KF-21 전투기 CJ2호기가 시범 비행에 성공을 하면서 CJ3호기부터 CJ6호기의 비행 시험 준비를 마치고 이륙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게다가 KF-21의 울릉공항에서의 이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습니다. KF-21의 엔진 특성상 무게 대비 강력한 엔진의 힘으로 짧은 거리에서 이륙이 가능한 전투기라 울릉공항의 활주로가 1.5로 짧지만 대한민국 동쪽을 수호하기엔 무리가 없다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울릉공항의 건설과 한국산 스텔스 전투기 KF-21의 개발이 대놓고 독도를 노리는 일본으로부터 수호하는 매우 강력한 조합이 됩니다. 공사 설계부터 대한민국은 울릉공항이 분명 민영공항이라 거듭 밝혔었지만 사실을 알고 보면 건축 개량을 통해 군사공항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한국의 국방력의 비약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릉 사동의 부지와 연결된 해안바다를 매립해 짓는 울릉공항을 두고 불치망모라는 주장이 등장했는데요. 일본은 이 소식을 크게 보도하며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반도 자체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즉 불치망모라고 일컫는 논점과 비슷한 맥락이었는데요. 한국 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울릉공항은 KF-21 전투기가 이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거대한 군사용 공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했습니다. 울릉도의 위치는 한국 영토인 독도를 노리는 일본을 막아서고 독도를 지키는데 가장 최적화된 위치입니다. 2028년 개발이 완료된 KF-21 전투기가 울릉도에 주둔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동해 바다와 독도를 지키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을 대한민국이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재의 대한민국은 일본이 과거에 알고 있던 군사적 요충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질적인 성장을 거듭했으며 KF-21 전투기를 울릉공항에 대량으로 배치시켜 독도 상공을 침범하는 일본한 자들의 전투기들을 제대로 상대할 수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세계 언론을 의식해서인지 한국 정부는 울릉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이라며 5인승 소형 항공기가 이착륙할 정도의 활주로를 건설하고 헬기 2대와 여객기 6대 정도 수용하는 계류장을 설치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면서 거듭 울릉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지역 활성화 차원에서 짓는 공항이라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일본 정부는 KF-21 전투기의 울릉공항 발전 가능성에 대해 매우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한 적이 있으며 특히 울릉공항에서 이륙한 KF-21 전투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오사카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도인 도쿄까지도 KF-21의 사정권에 들어온다며 심각한 비상회의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최근 방위산업청은 KF-21 전투기의 CJ1호기부터 CJ8호기까지 조립을 완료했으며 그 기간 동안 생생한 조립 현장과 지상시험을 과감하게 전 세계에 공개하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형태는 KF-21 전투기가 자연스럽게 홍보된다는 것을 뜻하며 이미 전 세계 언론들도 KF-21 전투기를 보다 쉽게 접하며 발전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니 더 믿음이 간다고 했습니다. 한국 영토 울릉도와 독도를 지킬 KF-21 전투기의 시제기는 총 9대가 제작되며 정적 시험용 시제기 1대, 내구성 시험용 시제기 1대, 비행 시험용 단저형 시제기 4대 및 복저형 시제기 2대를 제작하여 엔진 및 비행 시험 평가를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저형의 새로운 형태의 보람에는 무장 하드 포인트를 추가로 장착한 뒤 최대 중력 하중 계수를 7배까지 상승시켜 적 전투기를 잡는 대공 능력에 특화된 기존 보람의 기체를 벗어나 무장 미사일 탑재 능력을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공대지 능력까지 완벽하게 커버하는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폭기로 탄생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전술기체는 현대전에서 폭격기 같은 역할과 동시에 중장거리 미사일을 통하여 최대 사거리에 1500km 밖에 있는 적군들을 추적해 순식간에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 체계 성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무장량을 늘리는 계획은 물론 일반적으로 복저형 전투기의 후방석에 안전조종사는 비행 업무를 분담하는 것뿐만 아닌 스마트 라곤 시스템을 통해 GPS에 잡히는 목표물을 송수신하는 등의 보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물론 KF-21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무인 스텔스 전투기 쿠스 X를 함께 운용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는
우리나라 공군의 경우 KF-21 전폭기 한 대의 탑승이 있는 후방석에 조종사가 4대의 무인 로봇 전투기 조종까지 동시에 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조종석에 설치된 미션 컴퓨터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까지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이 검증 절차를 지상에서 먼저 검증하기 위해 항공전자 통합 시험 장비가 개발된 것입니다. 해외의 조종사가 국산 조종석은 조정석이 너무 단조로워서 당황스러웠다는 발언으로 인해 조종석이 넓어졌고 편의성도 높아졌으며 이와 함께 조종은 단순화되고 직관적으로 구현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KF-21을 활용한 무인 시스템의 발표로 인해 일본 언론은 한층 더 놀라워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울릉공항은 민영공항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군사공항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돼 한국의 국방력의 비약적인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릉공항은 KF-21 전투기가 이착륙이 가능할 정도로 거대한 군사용 공항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울릉도의 위치는 한국의 영원한 추적 일본을 막아서고 국도를 지키는데 가장 최적의 위치입니다. 2028년 개발이 완료된 KF-21 전투기가 울릉도에 주둔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동해 바다와 독도를 지키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울릉공항의 길이가 1.5밖에 되지 않아 애초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미국의 F-35 전투기의 경우 울릉공항에서 가능하겠지만 한국 전투기의 주력인 KF-16의 경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어 공항의 길이를 늘려야 된다는 말이 지배적입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 정부가 일부러 길이를 짧게 계산을 하여 일본을 안심시킨 뒤 공사가 완료가 되면 길이를 늘려 일본을 압박하려고 할 수도 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국토교통부가 2020년 7월 울릉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항공기 운항 안전성과 공항 운영 효율화를 위해 활주로 폭을 30m에서 36m로 착륙대 폭 역시 80m에서 140m로 확장했으며 활주로 양측에는 4.55m의 갓길도 만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면적은 2015년 기본계획 당시 41만 제곱미터에서 43만 제곱미터로 증가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변경들로 인해 일본의 울릉공항 활주로 길이 확장은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존심 KF-21 전투기 개발에는 8조 8천억 원이 투입되었으며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은 단군 이래 한국사 최대 무기 개발 사업으로 기록되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국산화율도 점진적으로 끌어올려 2030년에는 100%를 달성할 것입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